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CN 건강방송은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KCN 건강방송이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후보자 초청 기준은 공직선거법 84조에 따라서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의 추천 후보자,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 또 언론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인준 후보는 토론회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와서 강인준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전에 자리 배치와 소개 순서, 답변 순서 등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석 후보들과 사전에 미리 합의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군산시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입니다. 무소속 나기학입니다. 네, 토론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통질문 2차례, 공약검증 상호토론 2차례, 그리고 주제 없이 자유롭게 펼치는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이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진행하면서 사회자가 그때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너무 과열되거나 주제와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사회자가 직권으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특히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주장을 펼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CN 건강방송 주관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연설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분입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의 4번 타자 나기학 군산시장 후보입니다. 현재 군산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지난 4년 동안 연일 매스컴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군산에서 사는 것이 창피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나기학은 공정과 정의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도의원 시절 군산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정성을 많은 군산 시민들과 도민들께서 인정해 주셨고 시민과 함께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의정 생활을 일구어 나갔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군산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저를 군산시장 후보로 추대하자는 촉구 교율이 대회도 열었습니다. 이에 저 나기학은 군산 시민들께 헌신하고 봉사하자는 각오로 시장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군산 시민이 추대한 후보 저 나기학은 엄중한 책임감과 시정교체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특히 시정교체는 멸망하는 시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시정교체의 사명은 저 혼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단결해 함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현재 군산시가 처해 있는 현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민심은 저 4번 타자 나기학과 그 열망을 모아 이제 군산 시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군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시정교체를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의 기조연설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군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시민 참여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서 현재
전력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펀드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산 시민발전소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정상 운영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무소속 나기학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 방금 우리 후보님 말씀하셨다시피 슬러지 문제로 이게 지금 기인이 돼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또 앞서서 지금 현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나 구성원들을 보면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또 펀드를 해서 펀드 모집을 하고 금융을 운용을 하려면 금융 전문가가 그 조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그 군산 그 태양광 새만금 우리 군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런 전문 분야를 했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1차는 그런 조직적인 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 태양광 발전의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슬러지가 들어왔어요. 슬러지가 들어와서 이것이 환경성에 우회가 있냐 없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치우려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 합니다. 예산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더 진행을 시킬 것이냐 여기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저는 거기에 전문가들을 그 회사에 영입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 문제도 정확히 환경 우회성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빼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차 공통질문 순서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공약검증 상호토론 차례입니다. KCN 금강방송 토론회는 정책검증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가 직접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약검증 상호토론은 사유자가 지목한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반론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또다시 재반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부터 공약검증 상호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을 먼저 한 가지를 2분 동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열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나요? 2분이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 동안 하십시오. 예. 전 2분이라는 시간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건데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선거에서 공약들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군산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공약입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손실 보상 관련된 건데요. 그 업체당 최고 한도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입니다. 당연 보상이죠, 이건.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정책대로 따랐으니 그거에 대한 손실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것도 정부가 아니면 군산시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 재개발 사업입니다. 규모 흥남동, 삼합동, 문화동 25만 평 기준으로 도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들을 지어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아파트들로 서민들에게 집도, 청년들에게 집도, 신혼부부들한테 집도 싼 가격으로 지금 군산 시내에 지금 분양가들이 1,000만 원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 일대 개발하는데 군산시가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특화거리 조성인데 군산 상권은 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장사가 안 되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되는 데만 돼요. 그런 것을 어떤 묶음의 경제학으로 한 대 묶어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것을 7개의 거리를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 내용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전봉을 시켜서 진행을 할 겁니다. 군산시 전체가 약간이라도 활기를 띨 수 있게 이게 제 세 가지 공약이니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근열 후보의
공약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뒤에 가서 또다시 이제 상호 검증 토론이 또 있는데 잘 배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근열 후보 공약에 대해서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가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반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입니다. 예, 공약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구도심권을 살리기 위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이라든가 재원은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번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도시 재개발 사업이요. 그 도시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거기 제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그 2.3만 평 정도 되는 그 팔마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 근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팔마산의 소관, 주관하는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라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부 소관입니다. 그 산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본 거예요. 뭐 직접 제가 시장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타진을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군산시가 제가 시장이 되면 시장 입장에서 그 산을 뭐 대부분 그 관들끼리 사고 팔 때는 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익이 생겨요. 어차피 군산 시민들한테 돌려줄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냥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 처음 스타트를 해서 그래서 제가 4차로 그 구역을 나눈 이유도 그겁니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2.3만 평에 대한 부분에서 남는 돈으로 릴레이식으로 4차에 걸쳐서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또 반론. 네네네. 그 구도시권 개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구도시권의 제일 큰 문제는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것을 이근 후보님은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제가 다시 그 시간이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면은 시간이 쓰십시오. 또 예. 2분 더 남아 있으니까. 아, 쓰십시오. 그런가요? 네. 후보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공동화 현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구도심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군산시를 봤을 때 군산시 외곽에 아파트가 막 건립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외곽 아파트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뭐 7시, 8시 되면은 가게가 문을 딱 닫으면 그냥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구도심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도심을 살리려면은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지로 빠지는 아파트들을 좀 구도심 쪽에 좀 다시 되돌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를 좀 밀집을 시켜야겠다. 구도심 안에.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제가 말씀드린 그 흥남 사막 그 문화동이 군산 지도를 보면 이렇게 허리입니다. 허리. 그런데 이 허리를 두고 그 이하 지역 수송동, 미장동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데 원래 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갑작스러운 어떤 인구 팽창이나 주택난이 시급할 때 하는 게 택지 개발인데 군산은 무분별하게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군산의 그 지도상에 허리 부분에 있는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놔두고 계속 그 어떤 뭐 투기 자본 세력이라든가 어떤 돈 버는 쪽으로만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 지역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군산 경제의 그 균형을 맞추는 그런 경제 개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이 허리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맞는 말씀이고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그 다음 개발을 하는 거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은 엄청난 인구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첫 번째 공약 상호 검증 시간, 모두 반론 공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반론과 재반론 시간이 모두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첫 번째 공약 검증 상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N 금강방송이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그야말로 주제 없이 자유롭게 한 후보가 7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토론을 자유롭게 벌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알찬 토론을 위해서 가급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는 질문마다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진행자가 중지를 할 수 있고 마이크 의망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도권 토론 순서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호 4번 나기학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해 주시죠. 예. 우리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군산에서 정치, 그게 선거를 치르는데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점 하나를 보면은 모 도의원께서 시장 후보가 돈을 주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금품을 수수한 그 내용은 자기가 민주당에서 시장 후보로 경선을 치르니 자기를 위해서 당원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고 자기가 당선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뜻으로 예.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이것이 이 선거 풍토에서 타당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사전 이제 간단한 설명으로 지금 그걸 지금 전제로 질문을 하신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돈을 준 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 사실이라면 전제를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실이라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선거하면서 돈 주고받고 하는 건 뭐 옛날에 뭐 저희들이 들어본 그런 얘기들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뭐 민주당이 군산에서 실제 돈을 줬다면 민주당이 군산에서 상당히 세가 크고 항상 1등 지지율을 달리는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군산 시민들한테 군산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저는 궁금한데요. 걱정도 되고 무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은 내용이 비슷한 건 아닌데 무주 군수가 이제 법정 다툼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 지역 청년들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내용이 뭐냐면 아니 군수가 그런 일에 얽혀가지고 한 2년간은 법정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군정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더니 나머지 2년은 선거에 홍보한다고 또 시간을 쓰더라. 그러면 무주는 언제 발전을 시킬 거냐?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런 건에 특히나 이번 건은 준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하고 준 사람은 안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양 당사자 두 명이 100%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둘 중 한 명 거짓말이잖아요. 둘 중 한 100% 거짓말이. 그러면 이 진실 공방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둘인데 둘이 서로 반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거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이 무주건처럼 군산시장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되신다면 시장이 매일 법정이나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돈 언제 줬냐 그 증거를 대라 뭐 이러고 있을 텐데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일이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은 찜찜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제 신문에 이제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군산에 모 시의원이 있는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마 행정부를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의원. 네. 예, 근데 조무 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관련이 있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그분 말로는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근데 예를 들어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바른 이 정치인지 아니면 그분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렇게 폭행까지 당했는지 그것도 그분이 신문지상에는 뭐 누구를 누구를 돕지 않으면은 더 저기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맞았다고 그럽니다. 과연 이게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면서 당해도 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는 건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마지막 질문의 마지막은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원들이 그런 일을 당해서도 안 되는 뿐더러 대신 그게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다툼이라면 저희가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닌데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당시 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저도 들은 바로 그때 커피숍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사람들도 옆에 여러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하다가 도중에 멈췄던 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싸운 사람이 있어요.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때린 사람이 상대방인 그 현역 시의원한테 군산 시장한테 뭐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가 화가 났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됐었는데 뭐 사실은 모르겠죠. 모르지만 제가 들었을 때는 그 때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든 시장한테 본인이 그런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유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단순히 뭐 그렇다고 해서 현역 시의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폭행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사실 그 사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롭게 좀 자기 뜻을 펼치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자주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그분한테도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심평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나기학 후보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토론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상대 후보기는 질문마다 답변 시간을 최소 30초 이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 진행자가 중지할 수 있고 마이크 음향이 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토론을 둘이 하니까 이거 시간이 많아서 좋긴 합니다. 주도권 토론, 이게 원래는 이 주도권 토론이라 하면 자신의 공약이든 상대의 공약이든 뭐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다투고 서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자리를 해야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은 좀 특이합니다. 왜? 현역 시장이었던 분이 출마를 안 했으면은 저희끼리 그냥 그 공약을 가지고 군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하면 되는데 현역 시장이었던 분이 출마는 했는데 토론회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이 과거에 했던 그런 사업 내용들, 군산시를 이끌어왔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점검하는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황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강 후보님이 이번에 저는 그 플랜카드에 뭐 93% 공약 이행률 뭐 이런 거 써놨던데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좀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공약 이행을 93%가 했으면 현재 군산 시민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3%가 사실이면은 서민과 관련 없는 공약들을 93% 달성했다는 얘기고요. 그게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이라도 서민을 위해서 할 것처럼 했던 당시의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또
아직 완성이 안 됐다면 그러면 4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완성을 아직 정확히는 못 시켰다. 공약 이행률은 93%가 되지만 이런 핑계를 댄다면 4년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전기차, 태양광, 상품권, 현대중공업 이게 대표적인 그 과거 공적으로 항상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하고 싶긴 합니다. 전기차는 뭐 매출 작년이 7억, 9억 이 정도일 겁니다. 태양광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 멈춰 있습니다. 사업이. 상품권 지난달에는 뭐 돈 없다고 못하고 이번 달부터 30만 원씩 한다고 그러죠. 현대중공업 4년 내내 멈춰 있다가 1년 후인 내년 초에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 전기차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기차 대부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압니다. 이 전기차라는 거는 그 광주형 일자리의 동생격인 군산형 일자리 그 사업 모델로 전기차라는 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 군산 시민들을 많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하에 정부 돈 3천억 가까운 돈을 갖다 썼어요. 이근열 후보님, 네. 토론을 해주시거든요. 질문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토론을 자, 해주시고. 이 전기차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선 그러면 시간이 제가 더 많이 썼으니까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성과가 있으면 좋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어쨌든 우리 군산이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명신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그 전기차의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우리 독자 모델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명신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조립이 돼 있는 거의 중간 단계까지 다 조립돼 있는 것을 수입을 해서 마지막 단계의 조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는 형성이 됐지만 주변에 있는 밑에 벤더 업체들이 참여할 일거리가 없는 겁니다. 전체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와서 볼트 4개만 딱 잡으면 문 하나가 딱 달립니다, 차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몇 년간을 계속 거기에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있지만은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먼저 전기차 부분에서는 우리 고용 모델을 먼저 만들어내는 그것을 성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기차의 부분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왜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하는 전기차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보다 가격 차이가 월등히 높습니다. 내부에서 판매되는 것이.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도 지금 지적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한 예로 들어보면은 SUV 차량 같은 경우 중국에서는 약 한 1,700만 원 정도 이 정도 가는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차가. 그러면서 거기에 약 1,500에서 1,800 정도를 지원을 해주죠.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는 어디냐면 결국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조립하고 있는 회사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우리 세금을 전부 그 회사에 주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글분도 시장이 되시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지고 전기차 클러스터의 문제점, 비전만 볼 게 아니라 전기차 클러스터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도 한번 봐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말씀 꺼낸 건데요. 그 나후보님이 그 고용 인원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이 전기차라는 거는 이미 처음 시작부터 고용 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 자동차하고 가솔린 자동차하고 달라서 그 고용 인원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군산형 일자리라는 고용 인원이 주 핵심인 그 사업 모델로 고용 인원을 많이 늘릴 수 없는 전기차가 그 선택이 됐다는 것부터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할 수 없는 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요. 이제 그 부분하고 또 정부 군산 시민들이 어려우니까 전기차 업체가 들어와서 군산 시민들을 돕는다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돈 3천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3천억 어디 갔습니까? 그 3천억이 군산 시민들한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전기차 부분은 잘 되길 바랍니다. 24만 대라고 지금 강임준 후보가 플랜카드 걸어놨던데 24만 대 꼭 만들기를 바라고 기업을 위한 사업 진행이나 정부 정책, 군산 시민들의 삶을 그런 쪽과 연관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이근열 후보 주도권 토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이로써 나기학 후보와 이근열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N 금강방송이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2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군산항이 급증하는 토사 퇴적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만금 신항 개발로 앞으로 군산항의 촌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토사 퇴적과 새만금 신항과의 관계를 감안한 군산항의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 답변 시간은 후보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답변 순서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가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군산항의 그 토사 퇴적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 원인으로는 금강하구뚝이 생기면서 토사가 퇴적되고 있고, 또 토사 퇴적 문제에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것이 항로를 깊이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토사가 퇴적되니까 그 깊이가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화물선이 상시 접안이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항로의 수심이 울뚝불뚝합니다. 어디는 뭐 7m, 어디는 6m, 어디는 10m 이런 식으로 그 중간중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안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수심을 평균 수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일부는 지금 평균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바닥 같은 걸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군산항의 제일 문제점에는 물량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항만 물량이. 여기다가 새만금 신항이 생기게 되면은 더 군산항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퇴파하기 위해서는 좀 이 서남 쪽에 우리 쪽에 항만공사 같은 것이 하나 설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관련한 이 사업들을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공사가 하나 좀 저쪽 위에 쪽은 인천 쪽은 그 항만공사가 있죠. 근데 우리 쪽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 밑에 쪽은. 그래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신항망에 들어와야 될 그 새만금 신항에 들어와야 될 물동량들, 그 다음에 우리 군산항의 물동량들을 좀 구분을 해서 군산항은 어쨌든 10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접안을 못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톤을 싣고 왔어도 인천이나 저쪽 가서 5만 톤을 먼저 푸고 투포트로 해서 군산에 와서 5만 톤을 푸고 이렇습니다. 10만 톤이 접안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항망을 갖다 계속 지금 10만 톤 이상으로 해달라고.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군산 항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새로운 항만공사 같은 걸 설립을 해서 물동량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질문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N 금강방송이 주관하는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두 번째 공약, 상호 공약 검증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 나기학 후보께서 자신의 대표 공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 후보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이 반론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다시 또 재반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럼 무소속 나기학 후보 자신의 공약 2분 동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이제 대표 공약을 한 5가지 정도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만금 국제 영화 촬영소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두 번째, 방위산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이고요. 세 번째는 금난도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번째,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있고요. 5번째, 고군산군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대표적인 구망으로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를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새만금 쪽에는 자연내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이국적인 청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화 촬영소를 야외 촬영소나 아니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좋은 관광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우리 새만금 쪽에서는 매년 약 4 내지 5회 정도의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새만금에다가 전 세계인들이 몰릴 수 있는 헐리우드 같은 그런 새만금 헐리우드를 한번 조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새만금 국제영화 촬영소 유치, 이걸 대표 공약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근열 후보께서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뭐 반론이라고까지 표현보다, 왜냐면 또 갑자기 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거기 때문에 평소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생각들을 공약으로 만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약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차원으로 여쭤본다면 그 새만금에다 조성하려고 하는 국제영화 촬영소가 현재 그 부지 조성이나 인프라 구성은 돼 있나요?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지를 우리가 이제 새만금에 지금 여유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거기에 공장만 들어와가지고 생산시설만 들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세트장 같은 게 들어오면 이것은 관광산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하나 여기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 영화가 히트를 치게 되면은 그 세트장을 보러 이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런 예는 지금까지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사례고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 여기에 그거 말고도 영화인을 양성할 수 있는 영화인 학교도 설립할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30초 컷, 20초 컷, 응? 아니면 1분 컷 자기 영화도 만들어 갈 수 있고, 자기 프로필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군산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이 되겠죠. 그분들이 여기서 이 숙박도 할 것이며 식사도 할 것이며 또 다른 놀이공간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또 다른 놀이도 할 것이며, 그렇게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냥 촬영만 하자 이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촬영과 함께 다른 산업과 연계가 돼야 한다. 캐릭터 산업 등 이런 것들과 연계가 돼서 상생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반론 시간 2분이 남아 있으니까 2분을 더 해서 다른 공약도 설명을 해서 또 토론을 해주시면 그럴까요?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더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제가 먼저 후보께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이제 금남도를 좀 개발을 하자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 그 중심지에 있는 금남도를 놀리고 저렇게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와서 금남도 개발하자는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며 저것이 우리 군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들은 아직 깊게까지는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금남도를 우리 군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지에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금남도 개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개발 방향으로는 복합도시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어느 한 단편적인 부분만 금남도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복합적으로 거기를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 문화는 문화 쪽으로, 또 산업경제는 산업경제 쪽으로, 그 다음에 해양 스포츠는 해양 스포츠 쪽으로, 그래서 군산 시민들이 그 금남도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구도심에 있는 군산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 금남도 개발에 그래서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뭐 남은 시간 뭐 제가 간단히 보충 반론성 뭐 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남도라는 거는 그 조성이 된 이유가 좀 전에 공통 질문이었던 그 항만 주변에 있는 준설토 그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그 준설토를 매번 퍼가지고 쌓아놓고 해서 만든 게 그 금남도입니다. 이제 이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 항만 그 준설토 문제가 지금 현재 토지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거기에 금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계속 지금 쌓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서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현명하게 처리하셔가지고 금난도를 멋진 지역으로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호 4번 무소속 당기학 후보의 그 공약 검증 상호 토론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제 두 번째 공약 검증 상호 토론이 이제 모두 마치게 됐는데요. 어느덧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열띤 두 분께서 열띤 토론 해주시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근열 후보가 1분 30초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거 지금 세 번째인데요. 지금까지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출마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좀 늦었죠. 왜 제가 시장이 돼도 군산을 발전시키거나 군산을 도약시키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몇 가지 방법,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드리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집 한 채씩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군산 시내권 여기저기서 장사하기 편하게 만들어드리는 방법으로 군산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할 수는 있으니까 내 편만을 챙기는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민주당에 대한 미련은 버리시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미운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현재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집권 여당이니 그 당의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절대 후회 없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기학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군산 시민 여러분들께 간절히 호소드리겠습니다. 22만 유권자들께서도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웃이며 친구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지켜와 주셔야 합니다. 이 다음 피해자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비판하는 시민들을 오히려 악의 세력으로 내몰고 있는 썩어빠진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정 운영을 잘하라고 낸 혈세를 본인들의 쌈짓 주머니로 인식해 도둑질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사내를 다시 되돌려 내부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와 같은 명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을 바꿔야 군산이 다시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나기학이 해내겠습니다. 군산 깨끗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토론이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금강방송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청자 여러분의 지역 일꾼을 어떤 일꾼을 뽑을 것이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0분 동안 함께해 주신 두 후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6.1 지방선거를 컨트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KCN 금강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서 재방송되고 또 유튜브에서도 방송된다고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